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1월 6일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위기는 제신다 아든 총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무주택자들을 증가시키고 있고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신다 아든이 주택 위기와 불평등을 타개하겠다는 기반으로 총리로 선출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악화됐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든 총리는 지난 10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다른 위기에 대한 능숙한 대처로 대중의 지지가 급증하면서 압도적으로 재선됐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3년 내에 유권자들을 다시 만날 다음 총선에서 아든의 노동당도 마찬가지라며 이번에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가 코비드19 개인용 보호장비 PPE의 구입에 용도에 맞지 않는 장비로 3,700만 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의 보건부 연간 보고서에서 코비드19 확산에 대응해 일선 근무자들을 위한 PPE 구입에 모두 1억 8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PPE들은 얼굴 보호용 마스크와 쉘드, 장갑, 그리고 보호복 등 일선 근무자들의 보호 장비들이지만 약 3,700만 달러 정도의 장비들은 불량 또는 품질 미달로 나타났으며 또 3,450만 달러의 장비들은 급히 서두르는 상황에서 가격을 더 지불해 구입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보건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불량 또는 품질 미달의 제품들은 당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상황에서 전 세계가 긴급하게 경쟁적으로 장비 확보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대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조사들의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뉴질랜드에서 보고한 코비드19 새로운 확진자는 6명입니다. 모두 해외에서 귀국한 사례라고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커뮤니티 감염자는 없습니다. 이전에 보고된 16건의 확진 환자가 회복됐고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총 확진자는 61명입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는 총 1,8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실험실에서 처리한 총 검사 수는 141만 9,361건입니다. 또한 코비드 트레이스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건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에게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코비드 트레이스 앱을 사용해 QR코드를 스캔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승무원들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보다는 호놀룰루에서 승무원들이 교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와 미국 사이를 운행하는 화물 항공기에는 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북미 지역을 운행하는 일반 항공기 서비스에는 2월 2일부터 호놀룰루를 경유하면서 승무원들을 교대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를 출발하는 항공기들은 호놀룰루에서 승무원들을 교대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로 계속 운항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승무원들은 다시 출발할 때까지 지상에서 대기하다가 호놀룰루에서 교대하는 겁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그레이크 포란 대표는 기내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출 위험성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확진 추이가 줄지 않고 있는 미국 노선의 운행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항공운항 관련 전문 기구는 금년 2021년에 안전한 세계 톱 20 항공사를 선정했는데요. 에어 뉴질랜드는 3위에 등재됐습니다. 전 세계 385개 국제선 항공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에어라인 레이팅스.com의 이번 20대 선정에는 과거
항공사의 충돌 사고들을 비롯해 안전사고, 항공기 연식, 조종사 훈련 등의 운행 관련 내용과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내용, 그리고 문화적 요소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퀀타스는 작년에 이어 세계 최고의 안전항공사로 나타났으며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떨어져 3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의 오마나와 폭포에서 지난 일요일에 사망사고 보도 이후 이곳의 장관을 보려고 찾아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폭포 주변의 여러 개의 위험 경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높은 절벽에서 내려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위험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중상을 입은 채로 구조되기도 했으며 2018년에도 한 명이 익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최근에 사고 보도 과정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스랜드 록풀에서 상어 3마리를 발견한 가족들은 그곳에서 상어가 발견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아이파라의 가족은 멀리 떨어진 바위풀에서 수영하는 3마리의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아이파라 남서쪽에 타우로와 포인트 남쪽에 위치한 모래와 바위가 있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타누타누에 있는 바위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숙련된 다이버인 고르디 킬고우는 성게를 찾고 있었는데 5명의 아이들이 록풀 근처에서 상어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돼 1월 5일 아침 6시에 끝난 경찰의 이번 연말연시 휴가 시즌 중에 교통사고 집계에서 사망자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1명의 사망자 숫자는 작년 연말연시 휴가 시즌 당시의 사망자 4명에 비해 3배나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편 경찰과 교통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까지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20명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남섬 오타고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기반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난 가운데 청소와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에도 이곳에서는 각 지역별로 여름 홍수가 나곤 했지만 이번처럼 연말연시 휴가 기간에 정확히 맞춰서 한꺼번에 전 지역에서 동시에 호우가 쏟아진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천둥 번개와 집중호우 등의 날씨 이후 전국적으로 더우면서도 습도가 높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다음 주까지 밤사이 기온도 16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요. 오늘도 낮 기온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기상청 맷 서비스는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5원 9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3원 7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8원 08전입니다.